자, 자고로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딱 한 군데예요, 한 군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파시면 무조건 맞습니다. 자, 부문이라는 거 설명 좀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고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짜증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원가회계를 하시려면 산수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수학은 안 되더라도 산수. 자, 보자.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부문이라는 건 그 본사로 따지면 부서. 근데 우리가 공장을 부서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부서. 맞죠? 그래서 뭔가 부서라고 하면 우리가 양복 입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저 비하 발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거 깔아야 돼. 아무튼, 근데 우리가 공장에는 되게 다양한 부문이 있죠. 그걸 크게 두 개로 쪼개자면 직접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를 만드는 부문이 있어요. 그걸 제조 부문. 어렵진 않죠. 빗줄 안 칠게요.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은 말 그대로 제품을 직접 만들진 않아요. 자동차를 만들진 않습니다만 자동차가 만들어지도록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 밥, 맞죠? 그 다음에 수선, 수리, 그 다음에 전력, 전기. 얘네들이 여러분들 제품 만들어요? 전기를 딱 쐈어. 그랬더니 차가 만들어지는 거야. 불가능 아직까지는. 그렇죠? 하지만 얘네들의 도움이 없으면 여기 보시면 조립 부문, 절단 누가 봐도 자동차 만드는 데잖아요. 제조하는 부문인데 얘네들은 일단 밥을 못 먹으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전기를 받아야 일을 하지. 그죠? 전기를 받아야. 그래서 우리가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조립 부문에서 여러 가지 나사나 이런 것들 사올 거 아니에요. 조립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얘네들이 제품 만듭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자동차에 보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식당에서도 밥 짓는데 꽤 원가 들죠? 그 다음에 전기도, 여러분 전력도 꽤 전기세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서 발생한 원가하고 수선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 즉 보조 부문의 원가 있죠? 보조 부문의 원가를 자동차에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보내주는 게 틀릴까요?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어저께, 우리 방금 T 개정했지만 제조 간접비도 제공품 통해서 제품으로 갔죠? 왜요? 왜? 걔네들이 자동차 만들지도 않는데. 자동차를 만들려면 걔네 돈 필요해요.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조 부문도 제조 부문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도 자동차에 보내야 돼요. 회계 논리로는. 그죠?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이렉트로는 못 보내요. 왜? 제조 부문은 자동차를 직접 지들이 만드니까 보낼 수 있지만 예, 보조 부문이 식당에서 갑자기 야 이렇게 밥 지었더니 차가 만들어줘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는 못 보내줘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럼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자동차 제품에 보내줘야 되는데 문제는 다이렉트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주면 될까요?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을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니까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문에 보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잘 보세요. 이런 게 다 우리 계산 문제에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 부문에서는 본인의 원가가 있을 거예요. 조립 부문, 절단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 거기에다가 여기 보조 부문한테 원가를 분배받을 거 아니에요. 분배받은 것까지 합쳐서 제품에 보내주는 겁니다. 합쳐서 이렇게 제품에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면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품에 간접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어떻게?
제조 부분이 좀 속된 말로 우리 당구로 치면 쿠션 쳐서.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조 부분은 당구 칠 때 그냥 한 방에 그 구멍에 넣어버린 거고요. 톡 이렇게. 근데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에 쿠션 쳐서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탁 쳐가지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 도와주니까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조 부문의 원가는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빵입니다. 빵. 왜?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에 다 보내야 되니까. 맞죠? 0이 돼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일. 그럼 질문. 그럼 제조는 보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렇죠. 나 요리 잘하거든? 조리품 와가지고. 나 요리 잘해. 요리 좀 오늘 내가 할까? 이럴 수는 있지만 계속은 안 해.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조 걸 보조에 나눠주진 않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보조 부문이 식당 부문은 조립 부문에서 식사하러 오면 식사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절단 부문이 식사하러 오면 식사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수선 부문에서, 야, 나도 밥 먹어야 돼. 했더니, 야, 꺼져. 우리는 제조한테만 제공하는 거야. 너 밥 처먹지 마. 이렇게요?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보조 부문들도 서로 간에 용역을 주고 받아요. 맞죠? 식당에서도 수선 부문이나 전력 부문에 계시는 분이 식사하러 오면 식사용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수선 부문도 전력 부문에서 계량기 고장을 고쳐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도움을 보조 부문들끼리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장 현실이죠. 근데 우리 원가에게는 뭐가 있냐면 귀찮아 방법들이 있다는 귀찮아 방법. 자, 보세요. 하면 이게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이 우리 시험에. 요거예요. 무조건 예를 냅니다. 우리가 보조 부문끼리 실제로 용역을 주고 받아요. 그죠? 받아요. 근데 얘를 고려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하는 게 맞지만, 그걸 쌩까는 방법도 있고, 일부는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다 고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나뉘어요. 무조건 계산 문제든 말 문제든 예를 둘째예요. 근데 계산 문제를 풀려면 얘네들의 이론을 알아야 돼요. 정의를 알아야 돼, 정의를 알아야지만 계산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론만 하고 계산 문제 내일 할게요. 자, 이론만, 이론 해야지. 이론은. 자, 잘 보세요. 여기가 별표예요. 무조건 말 문제는 여기네요. 자, 별표입니다, 별표. 계산 문제도 여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직접 배분법. 이거 가끔씩 질문하시는데, 우리 가끔씩 배분이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배부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배부나 배분이나. 다 뿜빠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직접 배부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직접 배부하고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보조 부문끼리 실제로 용역을 주고 받잖아요. 그거 미안하지만 고려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는 걸 아예 쌩까버려요. 무시. 그리고 보조 부문 원가를 그냥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고 끝냅니다. 이론상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이론상 타당하지 않죠. 왜냐면 보조 부문끼리 실제 용역 주고받는데 그거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점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안 정확하겠지. 장점은 너무 간단해. 우리한테 장점이야. 가장 큰 장점. 그래서 계산이
간단하지만 정확성이 제일 떨어져요. 이거 말문제 잘 냅니다, 여러분. 우리 회계일금은 시간이 꽤 부족하니까 은근히 말문제 위주로 출제를 많이 해요. 계산 문제는 세무이급 때 많이 출제하고. 혹시 모르니까 계산 문제 가끔씩 내거든요. 대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얘는 이름 앞에 단계 들어가죠. 단계. 단계적으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주겠다라는 건데 핵심 요거예요.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 받는 걸 일부를 인식할 때 일부 인식하겠다라는 거 말문제. 그리고 단계니까 얘는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보조문 어디부터 배부를 할 거냐. 그래서 배부 순서가 중요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지금 하면 머리 아프니까 내일 계산할 때 설명할 거예요. 여기 후순위 요거 지금 머리 아프니까 지금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은 배부법 앞에 상호가 붙었죠. 상호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배부법은 여기 보조 부문 상호 간에 용역 주고받는 걸 완벽하게 인식을 합니다. 일단. 근데 이거는 복잡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일단 얘는 이론상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은 계산이 정확해요. 우리한테 단점이죠. 근데 계산이 복잡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 말문제는 맞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말문제 풀고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갑자기. 네. 기똥차게 하시네. 자, 말문제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는 341페이지. 341. 341페이지에 10번이에요, 10번. 10번. 응? (341페이지) 10번. 몇 번일까요? 저 2번이에요, 2번. 아이고. 자, 일단 여쭤봤죠. 상호배분법은 완전히 반영. 그 다음에 단계 전혀 반영이 아까 일부는 한다면 일부.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방법이죠. 아까 그랬잖아,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조 부문은 아까 최종적으로 제조업에 싹 다 보내준다고. 무조건. 이거잖아요. 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업에 싹 다 나눠져요. 이게 내일 계산할 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계산할 때 최종적으로 보조 부문의 원가는 0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 푼 거예요. 하나만 더. 자, 몇 페이지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쉽긴 하다. 377. 377페이지. 네, 10번. 할만하죠?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3번.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론으로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자,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